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러스 확산이 강한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질병통제국 권고를 전문가들도 비난합니다. 애매한 권고가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질병통제국의 권고에 반대할 태세입니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고려 중이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대대적인 라디오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 부탄은 작은 국가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성인 90%가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의회 증인으로 나선 4명의 경관들은 폭도들로부터 트럼프가 보냈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은 청부 살인자이며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증언했습니다. 텍사스주 특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졌습니다. 교회에 자주 가는 사람이 교회에 안 가는 사람보다 음모론에 쉽게 빠진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은 140년 역사상 처음 여학생 입학이 남학생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확실한 예술 마을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미국 체조 선수가 정신적 압박에 져서 도중 하차하자 동료 선수들은 그 용기까지, 도중 하차하는 용기까지 칭찬합니다. 여자 선수에게만 신체 노출이 심한 유니폼을 입게 하는 건 이중잣대라면서 반발하는 여자 국가대표팀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의 탑 2가지 키워드는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들, 그리고 주지사라든가 주교육부에서의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반발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같은 말을 듣고, 또 어린 학생들, 젊은 학생들도 마스크 착용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두려움을 위해서 내가 대신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 학생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주의 교육부의 커미셔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의 경우는 지금 계속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스크 쓰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과학자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지금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바로 이 디센티스 주지사가 특별회의를 소집을 해서 연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부가 이에 따르면 어떠한 주정부 차원에서 벌을 주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교육 커미셔너도 교육감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옵션으로 한다.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특히 아직까지는 12살 이제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는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까지 되죠.
백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어린 학생들이 크게 아플 확률은 낮겠지만 집에 가서 어머님이나 할머님에게 옮길 그럴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학교에서 뭐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대부분이 지금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교사들, 학생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플로리다주처럼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마스크 착용하는 것, 백신 접종 별 효력도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나쁘다는 것을 자꾸 홍보하면 원래 그런 이슈에 크게 집중하지 않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니까 맞을 거야. 더군다나 내가 투표했었던 사람이잖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여론이 많이 가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제 그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그곳에서도 이제 의회에 시의회 로컬 단위의 의회에서 어떠한 그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사진을 제가 한 7장 봤는데요. 마스크 쓴 사람 거의 없었고 이 조례안이 찬성 5, 반대 2로 통과가 됐는데 카운티군요. 시가 아니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곳이죠. 카운티 차원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더니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만 이거 통과돼서 큰일 났다 하면서 나이 드신 성인 아버지와 딸로 보입니다. 두 분만 이제 부둥켜 안고 조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도 하지 않고요.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완전히 그 페스티벌 분위기이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질병통제국이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핫스팟에서는 미국의 뭐 일부 지역은 괜찮고 일부 지역은 굉장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 지역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강제는 아니에요. 연방정부가 권고하는 것으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건 너무나 애매한 권고다. 확실하지도 않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연방정부에서는 말할 수 있는 단어에 제한 같은 게 있는 거죠. 권고는 하는데 의무는 할 수가 없고 의무화할 경우에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 같은 것. 그러면 이 권고라는 것은 안 해도 되기도 하고 핫스팟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주를 시시각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동북부 지역이나 중서부나 서부 지역은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남부 지역 같은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음모론과 또 지금도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백신 접종해라, 마스크 써라 하는 것보다는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들의 지역구에서는 그들이 뽑은 정치인들의 말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정 지역, 남부 지역만 쓰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것도 어디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질병통제국에서 권고한 이 같은 안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케이스를 많이 줄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두기들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강력한 권고 이전에도 로컬이나 카운티 주정부에서 그 같은 권고가 있었을 때 백신은 맞았지만 뭐 나와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 써야지 하는 생각이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전염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게 아니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위험한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 쓰는 것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확실한 방법이 안 되는 거다. 결국은 또다시 논란이 일고 미국의 정치가 분열돼서 여기까지 온 것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닥터 아론 캐롤 박사가 인디애나주의 보건 책임자입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이 학생들 학교에 오기 전에 전부 백신 접종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음성 반응이어야지 된다. 이런 것을 의무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처음 했을 때 거리 두기 했을 때 그때만큼의 효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할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은 질병통제국 권한이나 컨트롤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이 너무나 분열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분열은 꼭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 팬데믹으로 피크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악관도 지금 백악관 스태프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컬에 따라서 그런 거죠. 워싱턴 지역도 지금 확장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워싱턴의 의회 의원들이 주말이면 지역구에 갔다가 오고 그 보좌관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경우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그 하원 원내대표가 계속 백신 접종, 마스크 쓰기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지금 버디하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드디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사실은 케빈 맥카티 그 상대 그룹의 헤드잖아요.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에게 바보야, 모란이야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이 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고 했었다는 그 모란이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예요. 백악관 그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거의 모든 매체가 이제 백악관과 접촉을 자주 하는 기자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군인청은 했잖아요. 제일 먼저 연방 그 부처 가운데서 제한군인청이 워낙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거나 위험지대에서 싸우고 계셨던 분들이 오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진들이 숫자도 많고 단단하고 합니다. 몇 명이나 되든가요? 11만 5천 명 헬스케어 직원들에게 제한군인청에서는 의무화 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받는 것을요. 그런데 아직도 나이든 백인 공화당 성별로 따지자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은데 이분들은 백신 접종 안 한다고 하는 게 가장 강한 그런 그 그룹이거든요. 같은 공화당인데도 하원인 케빈 맥카티와 상원인 미치 매코넬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그 원내대표는 본인의 이제 재선 캠페인에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캠페인에 써야지 되죠. 그 돈을 켄터키가 지역구니까 켄터키 지역의 방송국 100군데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하십시오 하는 그 광고를 하고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는 나이도 워낙 많고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많으니까는요. 본인은 그 나이에 따라서 12월 달에 지난해에 이미 백신 접종을 받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공화당에 지금 그 의사 출신의 그룹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 코커스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땠을까요? 자연 면역이 델타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다. 의사 출신이니까 뭐 쉽게 마스크 쓰기, 백신 접종을 권장을 했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자연 면역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같은 공화당의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뭐 백신과 마스크에 대해서 의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잘못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이 대중 건강에 굉장히 나쁘다,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치 매코넬 그 당 소속의 의사 출신의 정치인들도 자연 면역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아침 그 AP통신의 보도가 참 그 부럽기도 하고요. 부탄이라는 국가가 너무 작은 국가잖아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국가. 인구라고 해봐야 80만 명. 로스앤젤레스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했을 리가 없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55만 도스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것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뭐 2주일이 못 돼서 7일 조금 넘어 만에 결국은 부탄의 성인의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또 보내고요. 뭐 다른 나라 덴마크라든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같은 데서도 백신을 이제 그 지원을 아스트라제네카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뭐 50만 도스를 모더나 그리고 5천 도스 파이자를 그 부탄 국가에 지원을 합니다. 왜 이런 나라는 이렇게 백신 접종에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작잖아요. 뭐 이스라엘 인구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는요. 10분의 1은 조금 넘네요. 그래서 인구도 작은데 그것보다도 미국과는 달리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탄이라는 국가는 총리도 의사고, 또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출신이고, 그 외무장관도 의료계 관련자입니다.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8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지 돼요 하니까,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 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달리 백신에 대한 불신, 뭐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불신,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8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이 이슈에 있어서 2만 2천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무슨 백신 그 접종 뭐 테스팅 센터 같은 곳이 몇 군데가 있던가요? 1200군데, 120군데가 아니라 1200군데면 인구 80만 명의 인구당 비교를 하면은 인구 몇 명당 하나의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만 2천 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뭐 백신 접종하는데 시골에도 가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의료진들도 출장 갈 때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다 하지 않고 가서, 부탄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과 며칠 만에 90% 성인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미국과의 차이고요. 영국은 오늘 영국을 보면 또 조금 긍정적인 것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왜냐하면 델타 바이러스가 영국과 인도에서 미국보다 더 먼저 퍼졌고, 영국은 한창일 때 불과 얼마 전에 다시 전면적인 경제 개방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이 지금 같은 유럽이지만 반대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락다운하고 그래서 시위는 하더라도 영국은 그 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영국은 유럽연합과 미국의 백신 접종자들은 이제 그 영국에 도착했을 때 격리하는 그 규정을 없앴습니다. 8월 2일 새벽 4시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면은 영국의 자녀분들을 보러 가셨을 때, 출장 가셨을 때 격리하는 거 더는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많이 퍼져도 백신이 성공하고 있다. 영국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미국보다 많으니까는요. 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도 프랑스와도 경제 개방 이런 것에 대해선 다른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접종률이 높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영국은 미국과 다른 결정을 내렸잖아요. 여행업계의 압박을 받고도 미국 정부는 이런 규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았는데, 영국은 반대로 이 여행업계의 압박에 의해서 여름 시즌 우리 장사해야지 되는데 하는 것에 의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분들 백신 접종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받은 결과도 음성이어야지 되는 것은 여전히 요구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의회에서 있었던 그 폭동 사건에 관한 경관 4명의 증언 가운데서 아주 하이라이트 부분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4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네 사람이 모두 트라우마가 있구나.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누구나 다 겪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날의 그 트라우마가 다 큰 성인들, 특히 군 출신의 법집행관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뭐 울먹이기도 했고요. 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2분의 얘기를 전해드렸고 나머지 2분인데 어쨌든 뭐 어떤 분이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Surgeon Aquilino 건넬,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그날의 그 폭도들이 트럼프가 우리를 보냈다라고 직접 본인에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보스가 보냈어. 그런 얘기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잖아요. 당신 보스가 가라고 해서 있는데 왜 우리를 막고 있어? 하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보냈어 하면서 때리고 법집행관들을 인종차별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캐피털 폴리스요. 의사당의 경관인 오피서인 해리 듄. 이 사람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청부 살인자가 고용됐다면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살해했다면 그 청부 살인자는 당연히 감옥에 갈 거죠. 감옥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람도 감옥에 갈 것이다. 이게 의사당 사건, 의사당 공격이었고 그 살인자가 의사당에 보내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게 나의 결론이다.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해리 듄 의사당 경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의사당 경관이 이 해리 듄 경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분의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어제 증언한 증인이 40년 동안 유니폼을 입고 N자 월드를 들은 건 처음이다. N자가 무엇을 뜻하겠어요? 흑인을 뜻하는 그 첫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처음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했다. 그 말은 법집행관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 그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서 N자 월드를 쓴 것은 무기다. 인종차별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웨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미국의 의사당과 미국의 백악관은 흑인 노예들이 지었습니다. 건축한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설계사 건축가일지 모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을 실어다가 나르고 쪼고 돌을 쪼고 박고 이랬던 사람들은 거의가 노예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을 했었던 사람은. 그런데 N자 월드를 이제 듣고 하는 그런 얘기요. 그리고 오늘은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자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리즈 체니 공화당이면서 이번에 의사당 폭동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멤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지 된다. 어제 이제 결국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그 앤드류 클라이드라는 의원이 뭐 평범한 관광객 같았는데 왜 그래? 어제도 역시 그 말을 자신의 한 말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의사당에서 목숨을 내놓고잖아요. 그날 상황은 전쟁터보다 더 무서웠다고 한 그 법집행관이 증언을 했죠. 이라크에 파병됐었던 내내보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쟁터는 예측 가능하고 의사당 그날은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날 법 집행을 하다가 다쳤거나 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의회 골드 메달을 주는 것에도 이 정치인은 반대합니다. 관광객들이 왔는데 난동은 무슨 난동, 관광 잘하고 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 말까지는 제가 해서는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소환 선거라든가 중간 선거 전에 특별 선거 같은 것들이 치러지죠. 지금 하원에서 어제 텍사스주 하원의 특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누구에 관한 특별 선거냐면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육지구 제가 자세한 그림은 모르겠으나 지도에서 대강은 보고 왔습니다. 그 육지구의 공화당의 그 하원 의원이 이름이 뭐였죠?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비드로 사망한 론 라이트였죠. 그래서 특별 선거가 치러졌는데 2월 달에 그분이 숨졌고 지금 누가 나갔냐면 주 그 하원 의원인 제이크 LG 후보가 숨진 론 라이트 전 그 의원의 와이프가 이번에 나갔거든요. 미국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와이프인 수잔 라이트이 나갔는데도 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남편이 나간다 하면은 이기죠. 이번에도 이제 우주인 출신의 애리조나주의 그 의원이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그 가브리엘이 그렇게 총에 맞고 나서 남편이 대신 나가서 됐는데 남편이 나가서 뭐 같은 그 레벨은 아니지만 됐는데 지금 이 선거의 경우는 53%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제이크 LG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 남편이 숨진 그 수잔 라이트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래서 로버콜까지 열심히 했어요. 이 자동적으로 전화 걸고 뭐 텍스팅하고 목소리 나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 된다 하는데도 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주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전 그 텍사스의 릭 페리 주지사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예비 선거에 나갔다가 지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에너지부 장관을 했었던 릭 페리요. 에너지부 없애야지 되겠다고 한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릭 페리의 지지는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선거 끝나고 지금 이제 거의 승리 선언은 안 했지만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텍사스 6지구가 2016년 선거 당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기기는 했지만 3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러면 4년 전에 비해서 9포인트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것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또 2024년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조지아주 같은 경우를 지금 레드 스테이트에서 뭐 퍼플 내지는 블루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거는 그 지역구와 뭐와 이런 것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졌구나 하는 것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초선 의원에 당선되고 두 달 정도는 세 달 정도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하고 어떤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하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떠오르는 스타네 뭐네 했는데 떠오르는 스타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제 이제 의사당 그 폭동 사건에 대한 청문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에 지금 뭐 미성년자와 여행을 갔는 애, 돈을 줬는 애, 이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 역시 이 사람도 아주 리틀 트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 가운데서는 젊은 맷 게이츠, 여자 가운데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가장 트럼프를 추종하고 트럼프가 오케이 하는 그런 그 정치인이죠. 이 두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날 그 폭동을 저질러서 구류된 사람들을 석방해야 된다. 뭐 이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연단도 놓고 마이크에서 말을 시작했는데 반대가 하도 거세서 결국은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말았거든요.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다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1월 달 이후에 6개월이 지나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이 조금 빠지고 있다는 것이 뭐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조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와튼 스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매체도 보도를 했는데 MBA 경영학 그 석사 과정에 140년 역사인데 처음으로 여자 입학생이 많아진답니다. 2023년도에 벌써 결정했네요. 52%가 여학생이랍니다.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나서 결국은 남학생보다 2023년 학기에는 MBA 와튼 스쿨에 여학생이 더 많다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기보다는 학교가 그동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지금 그 세븐 엘리트 MBA 하면은 와튼 스쿨 있고 하버드 있고 컬럼비아도 있고 스탠포드 MIT, 노스웨스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또 한 군데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넘버 7 엘리트 MBA. 특히 이 와튼 스쿨 같은 경우는 와튼 스쿨의 MBA 과정에도 이제 단과에도 그 여자 그 부총장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총장 부총장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런 그 다양성의 홍보를 많이 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자 학생 입학뿐만이 아니라 LGBTQ 성전환자, 동성연애자 이런 학생들도 all time high랍니다. 2023년 학기에 전체 그 학생의 석사 과정에서 7%가 동성애자 학생이거나 성전환자 학생이거나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테스트요, GMAT 테스트가 평균 스코어가 733으로 이것조차도 또 역시 와튼 스쿨의 최고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면서 시작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는데 새롭게 시작된 것 가운데는 그냥 쓰러져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는 아주 처음 스타트를 했는데 완전히 정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야외 생일 파티라든가 겨울에요. 여름에는 야외 생일 파티 많이 하죠. 그런데 겨울에도 야외 생일 파티 지난 겨울에 붐이었었고 웨딩, 줌 웨딩. 이제 줌으로 멀리 있는 가족들도 보게 하면서 직접 대면으로 하지 않는 것. 또 이제 칵테일을 픽업하는 것도 많았잖아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는 못했는데 말하자면 마켓에서 술을 사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냥 계속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로컬화하자면 브루클린의 디트마스 파크이라는 디트마스 공원이라는 곳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원래도 그 주변에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그림 그리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 많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조직도 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특히 이제 날이 따뜻해졌을 때 더 그랬겠죠. 이미 그곳에 살면서 무슨 뭐 화가가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서 뭐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다던가 음악 콘서트를 다른 지역으로 하고 간다던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에 로컬에 집중하자 하면서 뭐 아마겟돈 뭐 화가가 조직한 이런 것도 있고요. 해서 특히 뭐 일요일 날
오후 5시, 평일에도 날마다 몇 시가 되면은 그쪽이 조금 풀이 많다면서요. 플랜트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뭐 아주 뭐 잘 차려놓은 무슨 뭐 디즈니홀에 뭐 2층에 가장 잘 보이는 어느 자리 이런 거 말고요. 편안하게 의자 쭉 놓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의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컨설트를 하는 게 정규화됐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좋아서 나는 얼만큼을 돈을 내겠어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 퍼포머들이 받은 돈이 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어떤 날은 뭐 $500, $1000도 되고 뭐 큰 돈을 받는 뭐 셀린 디온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관료를 내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아주 많은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같은 그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본인들의 생활비에 쓰고 또 어느 정도는 누군가에게 기부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동네가 굉장히 그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와 작곡가가 82일 연속으로 그곳에서 연주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컬에서 많은 그 화가와 음악인들이 살았지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는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계적인 것이 로컬화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그림 전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한 가지 뉴스 이슈가 조금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뉴욕주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모든 그 주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정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오랜만에 앤드류 쿠머 주지사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은 레이버데이 9월에 그 초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 뉴욕의 시정부에서도 시공무원, 경찰, 교사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어제 그 뉴욕주 보니까 그 확진자가 몇천 명 되던데요. 2천 명은 훨씬 넘었어요. 새로운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교회를 자주 가는 사람보다는 교회를 아예 안 가는 사람들이 큐아난이라든가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큐아난의 음모론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은 아주 그 흥미로워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요즘 미국 교회가 이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영국의 그 YouGo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거든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그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불만 같은 것을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소속감 같은 것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소속감을 강하게 느껴야지 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하지 못하고 큐아난 같은 음모론에 빠져서 백신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야 이런 음모론을 굉장히 많이 믿게 된다는 거죠. 신앙심이 약해지면서 가짜에 빠지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이 시간쯤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기 스코어라든가 막 기록 같은 것을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포커스를 두지는 못하겠고요. 이제 그 이외에 스포츠 뉴스에서 많이 포커스를 두지 않는 거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주목받았었던 선수가
그 시몬 그 바일즈 체조 선수인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체조가 이 선수가 뭔가 실수하고 대표팀에서 빠져나오면서 러시아에게 금메달을 주고 은메달이 됐지만 러시아 선수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가서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이요. 개인 경기에서도 다 빠졌습니다. 이유를 미국 전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무게감을 어깨에 너무너무 느껴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선수들이요. 미국 선수들 뭐 다른 나라 선수들 이해한다. 나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데 지금 세계 넘버원 체조 선수니 왜 안 그렇겠느냐. 이해한다. 그리고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더 이상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그 용기도 나는 그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뿐만이 아니라 나오미 오사카도 3라운드에서 지고 그랬잖아요. 압박감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그 대표 선수로 뛰었는데요. 뭐 경기로는 일본이 소프트볼 결승에서 미국 이겼습니다. 메달 집계 방식이 뭐 금메달 위주로 하느냐 메달 개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폼입니다.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 사이에서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도 남자가 입는 유니폼과 여자가 입는 유니폼이 다른 거예요. 뭐 테니스는 늘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고 체조 같은 경우에 독일 여자 체조 선수팀이 그 레오타르드 아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붙는 그런 다리를 안 보이게 그런 것을 입었거든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가끔 그렇게 딱 그 살을 다 가리는 것을 입는 체조 선수들이 있지만 선수 전체가 다 이렇게 입었어요. 노르웨이 여자 비치 핸드볼 그 팀도 벌금 냈어요. 이 비키니 위에는 입고 아래는 비키니를 입는 대신에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한 선수당 150유로 합쳐서 1,500유로 벌금을 냈는데 독일 체조협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으로 우리 여자 체조 선수를 보지 말아라. 편안하고 얼마나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지 모른다. 노르웨이 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여자 선수에게만 이중잣대를 대느냐. 반바지 입고 그 비치 핸드볼을 더 경기를 그 기록을 내는데 나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반바지 입으니까 더 좋던데. 그리고 어떤 그 카메라 기자들도 쫙 어디 클로즈업 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주 선수들이 그렇게 입진 않았지만 노르웨이 선수를 지지했고요. 역시 뭐 여자 선수들은 거의 이러한 것들을 지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영국 그 다이버가 있어요. 처음으로 금메달을 받았는데 탐 딜리라고 27살이고 13년 전에 올림픽에 처음 나갔으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되겠네요. 금메달을 딱 받고 이 사람이 뜨개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선수의 남자 파트너도 같이 금메달을 받았거든요. 지금 그 10m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에서요. 금메달 받는 걸 알고 밤에 뜨개질을 해서 금메달 스크래치 나지 않게 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